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교재 196쪽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 오늘 비교적 중요한 단원이 출발하는 날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생활법률입니다. 시험을 떠나서 생활하는 인들이 알아야 될 법률. 그래서 중요하다 이 뜻이죠.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제도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 500만, 여러분들은 부동산 하나 사거나 팔았는데 신고를 안 해서 500만 원 과태료 넣으면 눈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생활인들도 알아야 되는 법률이다.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매도인, 사는 사람 을이 있겠죠.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뭐 6억에 거래를 했다, 6억에 매매를 했다면 이런 6억이라는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생활법률인데, 자, 이제 문제에서 만나겠지만 지금까지 배운 솜씨대로 며칠 내로 신고해야 됩니까? 체결일로부터 30일, 그냥 30일 하면 틀립니다.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를 신고관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강남에서 중개업을 하더라도 제주도 땅을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럼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된다? 제주시에 가서 합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시험 문제입니다. 이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신고를 하는데 누가 신고해야 될까요? 이 그림에서, 자, 개공사 없이 갑을이 사고 팔 수 있죠. 우리는 이거를 직거래했다 그럽니다. 왜 직거래하지요? 뭐 수수료 등을 아끼려고. 자, 직거래하면 누가 신고한다? 갑을이 공동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럼 신고서를 작성해서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고, 갖다 내기는 누가 갖다 냅니까? 1인이 제출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공동으로 신고하여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면 틀린다니까요. 신고서가 가벼우니까 두 사람이 덜덜덜 떨고 갈 필요 없습니다. 1인이 제출을 합니다. 자, 개공사 없이 자기들이 거래했으면 공동으로 신고하여 1인이 제출하는데 한쪽이 국가 등이다. 그러면 누가 신고한다? 반드시 국가 등이 신고합니다. 굉장히 편하게 만들었죠. 자, 더 중요한 거, 이제 개공사가 개입이 돼 있으면 그때는 반드시 개공사가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개공사가 있으면 당사자들이 해도 되고 개공사가 해도 되고 문제가 100% 나옵니다. 그렇게 X입니다.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반드시 개공사가 신고를 하는데, 자, 신고해야 될 사항이 뭘까요?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아파트라고 치고 뭐를 신고해야 됩니까? 하면 암기하셔야 됩니다. 인, 개, 지, 목, 종, 면, 실, 조, 중이 신고사항입니다. 여러분 수업 중에 많이 전달했습니다. 암기할 건 암기도 해야 됩니다. 그냥 설렁설렁 공부하시고 중개법 점수 안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의고사 치고 별로 점수가 안 나왔어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할 거는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신고사항이 뭐라고요? 인, 개, 지, 목, 종, 면, 실, 조, 중이 신고사항인데, 인이 뭘까요? 매도인의 인적사항, 매도인 김갑동, 매수인 이열순, 이거 신고해야 됩니다. 개, 계약일자. 자, 계약일자를 적어내면 중도금, 잔금, 지급일은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아파트면 32평이다, 40평이다, 면적 신고해야 되겠죠. 실거래 가격, 조건과 기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반드시 신고사항인데, 원래 여러분에게 도입되기를, 만약에 법인이면 법인하고 거래하면 추가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원래 처음 도입됐습니다. 자, 법인은 많은 물건들을 대량으로 매입해서 대량으로 거래하니까 가격을 조작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있어서 앞으로 개인이 법인하고 거래하면 반드시 세 가지를 추가로 신고합니다. 자금은 어떻게 조달했다, 자금 조달 계획,
들어가서 산다 안 산다, 입주 계획, 그리고 자금 조달을 증명하는 서류, 증명 서류죠. 예를 들어서 나 은행에 대출 받아서 사겠다. 그럼 대출을 나타내는 서류도 들어갑니다. 특히나 중요한 거, 법인이면 무조건 신고 다 해야 되고, 실거래가가 6억 이상이다. 그럼 6억 이상이면 이거 세 가지를 더 신고합니다. 똑같이 자금 조달 계획, 그리고 입주 계획, 나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입주 계획, 자금을 조달한 증명 서류도 들어가는데, 주택이 6억 이상이거나 투기지역, 조정지역에서는 세 가지가 더 들어간다는 게 법인은 무조건 다 들어가고 세 가지가 원래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 여러분이 계시는 이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아파트, 주택을 거래했다 하면 가격에 관계없이 자금은 어떻게 조달했다, 입주 계획, 그리고 자금 조달 증명서류 세 가지 다 들어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 인제는 제가 안 가봤지만 투기 지역이 아닐 겁니다. 거기는 금액이 6억 이상일 때만 세 가지를 신고하면 되겠죠. 이 부분도 의미 있게 보시고 문제에서 계속해서 만날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사항을 위반하면 제재가 한 페이지입니다. 제재가 100% 시험에 나오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뭐 위반하면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공부하고 돌았으면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날 새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위반했다면 눈 감고 500만 원 과태료 딱 찍어냅니다. 눈 딱 감고 500만 원 찍으면 80%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를 안 했거나 신고를 허위 신고를 요구하거나 조장하거나 방조하거나 위반한 거 쫙 나오면 전부 500, 아닌 거 두 개를 딱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내용도 한 페이지로 딱 정리가 됩니다. 아닌 것 3천만 원짜리 과태료 얼마나 셉니까? 요거 모두 몇 종류? 3천만 원짜리 과태료 모두 세 종류. 왜 세 종류? 3천이니까 그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 못하면 3천만 원짜리. 본 수업 시간에는 여친 사건 이렇게 하겠어요. 여친 사건 하면 3천만 원짜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불구하고 불구하고 들어오면 3천만 원짜리. 불구하고라는 말은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는데도 계약 신고하는 자,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해제됐다고 신고하는 자, 불구하고 들어가면 3천. 취득가액의 5% 과태료 100% 시험에 나옵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5% 과태료니까 6억으로 거래해놓고 5억으로 신고하다가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5%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짜리 아닌 것, 요거 두 개만 고민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자, 이제 이런 수업들을 전달했고 중요한 것들을 가볍게 확인했는데, 이제 지금부터 문제로서 확인을 합니다. 5문제 출제됩니다. 거래 신고제는 5문제니까 양이 굉장히 크죠. 또 시험도 시험이지만 생활법률이라 그랬잖아요. 살아가면서 알아야 되는 법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다더니 출발을 합니다. 1번 갑시다.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신고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 이 1번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1. 정년 교환이나 상속 판결 경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맞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매매만 신고하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매매만 신고합니다.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X. 답이 2번인데, 부동산을 매매하면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면 신고하지 면적이 얼마일 때 하라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60제곱미터 미만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틀립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토지 건물을 매매하면 신고합니다. 틀리는 것 2번. 자, 3번 토지나 건물에 대한 지분을 매매하더라도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당연하지. 지분 매매도 신고사항이고.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 동그라미 공급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5번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대상물이지만 이것을 매매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을 준부동산 그렇게 부르잖아. 그죠? 뭐 기계, 기구 이런 것들은 부동산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틀리는 것 2번인데 1번 문제 반드시 자기 걸로 소화시키셔야 됩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신고합니다. 한 문제 더 합시다. 내려가면 2번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을 모두 고르시오. 자, 오른쪽에 해답이 넘어갔으니까 멋지죠? 자, 2번에 밑에 박스에다가 기억년 띠것에 신고하는 것 동그라미 아니면 X 빠르게 표시해 봅니다. 시작. 문제 정답 보지 말고 합니다. 요거 신고한다. 꼭 O 안 한다. X. 신고해야 될 대상입니다. 196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자, 신고 대상을 찾아갑니다. 같이 갑시다. 오피스텔의 매매계약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건물이잖아. 신고 대상입니다. 매매니까 동그라미. 단독주택의 주택은 좋았지만 저당권 설정계약 신고하지 않습니다. X.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를 분양권이라고 그럽니다. 이 분양권의 매매계약 신고 대상입니다. 매매 돌았죠? 동그라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거를 입주권 그래요. 이것의 매매도 당연히 신고 대상입니다. 동그라미. 주택법에 따른 사업 승인을 얻어서 공급하는 당연히 공급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제 니은만 아니고 답은 5번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거래신고 대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박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상단에 해설의 박스 보시면 신고해야 될 거 줄 것입니다. 1번 토지 건물을 매매할 때 밑줄, 2번 택지개발 촉진법 등에 따라 마지막 줄에 공급계약 줄 딱 긋고 신고 대상입니다. 공급계약. 3번 부동산의 공급계약 토하여 마지막 줄에 분양권의 매매 찾았습니까? 밑줄 딱 긋고 신고 대상입니다. 제일 밑에 4번에 제일 밑에 줄에 입주권의 매매계약 신고 대상이다. 기본적으로 매매는 무조건 신고 대상이니까 그 신고해야 될 물건 4가지입니다. 굉장히 문제 내기 좋죠. 의미있게 잘 보실 것. 자, 내려갑시다. 3번 같은 문제들이 연결되는데 신고 대상과 관련되는 물건으로서 거래 신고와 관련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답은 4번 바로 갑니다.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였다면 외국인 토지 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맞다. 그래서 이제 4번이 5가 되는데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 무슨 수업을 하는가 하면 외국인 부동산 신고를 공부합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신고하는 걸 공부하는데 자, 잘 들어보십시오. 외국인이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다. 그러면 외국인 부동산 신고에도 걸리고 아파트는 토지 건물이니까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에도 적용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외국인이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이 신고는 한 것으로 봐줍니다. 왜 그러냐면 센 놈을 했으니까 약한 놈은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센 놈, 약한 놈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 이걸 반대로 돌린다고. 뭐라고? 외국인이 부동산 신고를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들어가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이 막 비슷비슷하게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을 봐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묻기를 우리나라 놈이 세다, 외국 놈이 세다, 우리나라 놈이 세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왜 셀까요? 여기가 우리나라니까. 그죠? 축구는 우리나라가 잘할까요? 브라질이 잘할까요? 몰라. 그건 해봐야 알아. 그건 일단은 해봐야 알고. 하여튼 여기는 우리나라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을 봐줍니다. 그 센 놈, 약한 놈을 딱 찾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3번 한번 봐봐요.
자, 3번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매매로 취득했다면 방금 나오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였다면 외국인 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왜? 센 놈을 했으니까 약한 놈은 한 것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 지문 의미 있게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4번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거기 4번에 해답 딱 가리시고 거래 신고에 관련된 것 중 옳은 것, 자, 하나 찾습니다. 해답 보지 말고 옳은 것 하나 찾으시면서 틀리는 데 네 군데 표시합니다. 시작. 이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고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해답 한번 보고 가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답은 4번. 개공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면 당사자들은 신고 의무가 없다, 맞다. 좀 전에 했죠. 이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반드시 누가 한다? 개공사가 신고합니다. 주목합니다. 주목. 개공사 없이 자기들끼리 거래했다면 당사자가 공동신고지만 방금과 같이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반드시 개공사가 하니까 당사자들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4번이 오라면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1번 국토장관은 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거래신고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X예요. 우리나라 전역이 신고 대상이에요. 뭐 투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이건 좀 이따가 시작하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지문을 여기 썩 갖다 놓은 거예요. 전 지역이 신고 대상입니다. 2번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 내로, 이런 소리하고 쓰면 틀린다 그랬잖아요.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신고합니다. 3번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 직거래를 했다면 신고서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한다.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공동으로 신고하되 1인이 제출을 합니다. 왜 1인이 제출할까요? 신고서가 가볍거든. 덜덜덜덜 떨고 두 사람이 안 가도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제출은 1인이 합니다. 5번도 너무나 중요한 말. 거래신고 관할은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입니까?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입니까? 부동산 소재지의 시, 군, 구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문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4번. 자, 5번 문제 하나 더 합시다. 이렇게 이 단원도 총괄 문제입니다. 밑에 해답 가리시고 출제 문제죠. 거래신고에 대해서 옳은 것 하나 찾으세요. 찾으시면서 틀리는데 표시합니다. 자, 출제 문제로 짚으셔야 됩니다. 작년의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을 찾으시오. 해답 안 보고 계시죠? 답은 3번입니다. 권리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의 관청이 된다. 뭐가 복잡한 소리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어딜까요? 제주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자, 제주도의 행정시, 그러면 그게 제주시, 서귀포시 이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해당된다 그런 뜻이에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한 번만 들어도 되죠. 자,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라 그랬으니까 답이 3번이에요. 틀린 거 수정해야 되죠. 1번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내로 30일. 그래서 틀렸고, 자, 2번도 중요하죠.
매수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라면 공공기관은 매도인과 공동으로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야 된다. X라니까요. 공공기관은 개인이 아니죠. 국가 등이면 반드시 공공기관이 신고하는 거예요. 국가 등이 신고를 한다. 그래서 틀렸고 4번 개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때 거래 당사자 또는 해당 개공사가 신고할 수도 있다.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반드시 누가 한다? 개공사가 신고를 합니다. 5번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공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 또 등록관청 들어오잖아 봐요. 등록관청 X 어디? 신고관청에 가야 돼요. 자기가 강남에서 등록을 하고 영업한다고 제주시에 있는 물건을 강남에 신고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죠? 제주시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있는 시, 군, 구를 신고관청이라고 한다. 4번, 5번 두 문제는 기본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것들입니다. 이 거래신고제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등을 치면 비교적 좀 어려워해요. 왜 어려운가 하면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는데 모의고사 등에서는 틀리게 만들려고 막 꼬아서 낸다니까요. 그 지금 4번, 5번 같은 것들이 기초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잡고 계셔야 됩니다. 6번 넘어갑니다.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할 사항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아까 했잖아요. 신고할 사항 뭐라 그랬지요? 인계, 지지, 목, 종, 면, 실조종이고 법인은 추가로 신고하는 사항이 도입되는데 자, 아닌 것, 계약일자, 중도금, 대상 부동산의 종류 다 나옵니다. 디귿, X, 저당권, 그걸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X.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 개공사 인적사항 다 됐죠. 거기 미음에 보시면 개공사의 인적사항 상호 또 X죠. 지금 6번의 문제에서 X가 디귿 X. 왜 디귿 X? 저당권 등은 신고하지 않으니까 매매만 신고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미음 X. 미음은 개공사의 사항은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 개공사의 사항 신고해야 되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 근데 지금 문제가 당사자들끼리 했다. 그러면 개공사는 굳이 신고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답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살짝은 까칠한 문제죠. 자, 봐요. 인계, 지지목, 종면, 실조종인데 중이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입돼 있으면 신고하고 직거래했을 때는 신고할 필요는 없다. 지금 그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한 번은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나머지 지금 읽었던 것 인계, 지지목, 종면, 실조 중에 다 들어갑니다. 천천히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7번 내려갈까요?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거래계약에 관해서 신고할 사항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틀리는 것은 자, 다 맞는데 틀리는 것 3번 봅시다. 법인이 아닌 자가 자, 법인이 아니라는 말은 여러분하고 같은 사람이잖아. 그죠? 개인이다 이 말이죠. 토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대상이 아닌 지역에서 실제 가격이 6억 이상인 토지 또는 상가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에 따른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지급 방식 등을 신고해야 된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죠? X. 뭐 때문에? 토지 또는 상가 때문에 틀려요. 여기 봐봐요. 6억 이상이면 이런 것들을 신고할 때는 주택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아파트 가격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이 6억 이상이면 신고하고 투기지역, 조정지역은 무조건 세 가지를 다 할 때는 토지나 상가 건물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뭐를? 주택이라는 말을 의미를 잘 새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리는 것 3번. 자, 나머지는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밑에 4번 볼까요? 법인이 주택이 아닌 건물 또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 현황과 거래 상대방이 법인의 임원과의 관계에 있는지의 여부를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맞다. 왜? 주택에만 이런 제도가 있다니까요. 주택도 따지고 보면 아파트만 있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오르니까. 마찬가지 5번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이번에는 주택으로 돌았죠.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매수자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은 뭐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증명 서류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틀리는 것 3번 정리했습니다. 자, 8번 문제 아주 좋은 문제죠. 8번 별표하시고 그리고 해답 가리시고 사례 문제입니다. 실제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문제를 걸었습니다. 틀리는 것 찾으시오. 시작.
법인하고 거래합니다. 원래 신설된 내용이니까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자, 8번 한번 읽으셨습니까? 틀리는 것 3번입니다. 자, 여러분 3번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는가 하면 각 법인은 이 아파트의 취득 목적, 임대 등 이용 계획을 포함하여 신고하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지급 방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X예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법인은 전부 다 신고해야 된다. 딱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법인은 누구하고 거래하든지 간에 전부 다 신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뭐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지급 방식 일일이 구석구석 다 안 알아도 돼요. 법인은 전부 다 신고한다. 그렇게 딱 정리하시고 자 이제 틀린 걸 수정합시다. 지금 주식회사인 갑의 대표자 그러니까 법인이 노원에 있는 5억짜리 아파트를 개인 것을 샀다 이 말이잖아. 그죠? 누가 샀다고요? 법인이 개인의 아파트를 5억 주고 샀다니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맞는 것 1. 법인 갑과 개인 어른 노원구청장에게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5. 2번 갑법인의 등기 현황과 매수자 을이 매도인 을이 갑법인의 임원인지 여부와 친족인지 여부도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그래서 법인하고 거래하면 거래한 당사자가 친족인지 임원인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자기들끼리 사고 팔면서 가격을 올리는 건지를 확인하겠다. 그 뜻이에요. 4번 그때 개인 을이 거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A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 한 법인주택거래신고서 등을 체결일로부터 25일 내로 을에게 제공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이죠. 신고를 하러 갈 때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법인이면 등기 현황, 뭐 예를 들어서 친족과의 여부 이런 것들을 신고할 때는 며칠 내로 갖다 줘야 된다. 25일 내로는 갖다 줘야 30일 내로 신고할 수 있다. 이런 취지, 그죠? 그래서 25일 내로 제출을 합니다. 5번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A가 제출하는 경우 A는 법인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자금조달 증명서류도 첨부. 그 법인은 전부 다 증명서 다 갖다 내야 된다니까요. 여기 봐요. 인계, 지지목, 종면, 실조 중에다가 법인이면 추가로 신고하는 것들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일이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이렇게 뭐 안 알아도 돼. 법인은 전부 다 신고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6, 8번 문제는 원래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8번은 반드시 소화시키실 것.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9번은 가볍게 갑니다.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거래신고에 관련된 것으로서 틀리는 것은 자 답이 1번 들어오죠. 중개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개공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닌 거래로서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 등이면 그 상대방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 소리하면 틀려요. 국가하고 거래하면 누가 신고한다고요? 국가 등이 신고합니다. 1번 틀린 거 체크해 주실 것. 자, 2, 3, 4, 5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정리하시고 10번도 가벼운 문제입니다. 10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신고 등의 제출 대행과 관련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자 다시 주목합니다. 여러분 갑과 을이 개공사 없이 직거래를 했다. 어떻게 신고하라 그랬죠? 두 사람이 공동으로 신고하되 1인이 제출한다고 들으셨죠? 그런데 두 사람이 직거래를 하고 나면 매매만 신고하는 거니까 100% 등기하게 돼 있다니까요. 100% 등기하게. 그때는 누구한테 맡길 수도 있다? 법무사에게 대행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번에는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반드시 개공사가 신고한다라고 들으셨죠? 근데 이 개공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 소공사가 대신해서 신고할 수 있겠지, 그죠? 그 대행이라는 뜻이에요. 자, 옳지 않는 것, 답은 3번.
개공사의 거래계약 신고서 등 제출은 해당 개공사 위임을 받은 소공사나 또는 중개보존이 대행할 수 있다. X. 중개보존 때문에 X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 3번. 자, 나머지 1, 2, 4, 5 이렇게 한번 읽어 놓으시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11번도 가벼운 문제입니다.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답이 1번인데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하여 모두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맞다. 자, 물어봅시다. 중개대상물이 뭡니까?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대상물 토, 근, 입, 광, 공 들으셨죠?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 근만 매매했을 때 신고하는 거예요. 입, 광, 공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아까도 지나갔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1번 지문이 맞잖아요. 중개대상물이라도 모두 거래 신고 대상은 아니다. 맞다. 틀린 거 수정합시다. 2번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계약서 가져갈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신고서만 제출하는 거예요. 3번 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과 기준 시가는 거래 신고 대상이다. X요. 봐요. 거래 신고 대상에 신고사항에 공법사항이라는 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어디서 만났죠?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할 때 뭐 공법상 사항 이런 게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X예요. 4 또 나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를 했대요. 그럼 누가 신고해야 된다? 지방공사, 국가 등이 한다 그랬잖아. 그죠? 당사자가 공동으로 한다 하니까 또 X. 5번 중개보조원은 개공사의 거래신고 제출을 대행할 수 없다 해야 되겠죠. 11번 같은 문제도 기본 문제입니다. 자, 12번 박스 문제입니다. 옆에 해답 다 가리시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고르지 말고 읽으면서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얼 4개를 OX로 표시합니다. 시작. 자, 체크하셨나요? 같이 갑시다. 해답 보지 말고 갑니다. 기억,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7일 내로 발급해야 한다. X예요. 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필증을 며칠 만에 내줄까요? 지체 없이 교부해줘야지. 왜 7일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신고를 하면 그 다음 등기하러 간다 그랬죠. 여러분 같은 물건의 등기부가 1번에 등기되어 있는 것과 5번에 등기되어 있는 건 권리관계가 다르죠. 근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사람에게는 7일 만에 내주고 저 사람은 3일 만에 내주고 그렇게 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신고 필증은 언제 교부해준다? 지체 없이 교부해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 자, 기억 X. 니은 매수자는 매수인이 신고 필증을 이렇게 받으면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금연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바로 등기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아주 중요한 지문이니까 O 동그라미. 기억은 X예요. D가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자, 거래 계약 시스템이라는 것은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 세월이 어떤 세월인데 여러분이 강남에서 중개업을 하지만 제주도 땅을 사고 팔았는데 제주도까지 직접 가서 신고한다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직접 가서 신고해도 되고 거래 계약 시스템 이게 뭐다?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때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되면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계약을 해서 엔터 탁 치면 날아간다 그랬죠.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O 동그라미. 리얼 중요한 지문이죠. 원래 처음 들어왔어요. 법인 또는 매수자는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또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내로 30일 내로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다. 그죠? 자, 개공사가 만약에 개입돼서 신고하러 갈 때는 며칠 만에 갖다 주라 그랬죠? 25일 내로 갖다 줘야 개공사가 30일 내로 신고할 거잖아요. 근데 법인이나 매수자가 내가 직접 갖다 내겠다. 그럼 며칠 내로 갖다 내면 된다? 30일 내로 갖다 내면 되겠지. 그죠? 그런 모습을 익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리얼. 기억이 X인데 그것도 중요한 지문입니다. 13번 법조문입니다. 적어 넣습니다. 자, 박스.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를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적어놓고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하면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장관에게 제출합니다. 특별자치시장 적으시고 어디죠?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예요. 그죠? 그 세종시장이 직접 국토장관한테 제출한다. 그런 뜻이고. 자, 밑에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로 그 내용을 국토장관에게 제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짚어야 될 게 뭔가 하면, 거기 박스 첫째 줄에 보시면, 그 외국인은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거기 줄 거 봐요.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많이 구입하지는 않겠죠? 상식적으로, 그죠? 그래서 외국인은 매달 안 해도 돼. 분기 종료니까 석 달 만에 끝나고 난 뒤에 한 번씩 보고하면 된다고. 그래서 외국인은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고, 박스 제일 밑에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인은 며칠 내로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로 국토장관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이걸 막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무래도 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덜 구입할 거잖아요. 그 건수가 작을 거니까, 분기 종료, 석 달이 지나서 한 번씩 한다고. 석 달치를 모아서 신고해 준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거 하나만 개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14번 역시 내려갑니다. 거래신고, 해제 등의 신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 이것도 별표입니다. 14번도 왜 별표인가 하면,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매도인 갑, 매수인 을, 실거래가는 6억이고, 제주도에 있는 토지다. 신고를 다 했는데, 중도금, 잔금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계약이 깨지는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것을 계약이 해제됐다 그래요. 해제되면 신고를 다 해놓은 물건이 해제가 되면 해제 깨졌다고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해제 신고는 누가 한다? 갑하고 을이 반드시 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이 계약을 깬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당사자들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개공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다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개공사는 거래신고를 했더라도 계약 깨는 것을 가버리 깼잖아 지금. 그 자기는 깨진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당사자들은 신고를 해야 한다. 안 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근데 개공사가 신고를 안 했다고 500만 원 과태료 하면 털려요. 개공사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 하나를 포인트로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4번이 중요한 문제예요. 해답 보지 마시고 설명은 다 했으니까 해제 등에 관해서 틀리는 것 하나 찾으시오. 공부용입니다. 시작. 틀리는 것 찾습니다. 자, 14번 틀리는 게 2번인데 이 지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1번 맞는 걸 찾아내야 돼요. 거래 당사자는 누구는요?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을 신고한 후 해당 계약이 해제가 되면 깨졌다면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내로 30일 내로 공동으로 신고 출거해야 됩니다. 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하여야 한다니까요.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자, 2번 당사자 중 이번에는 일방이 국가랍니다. 자,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거래한 당사자가 국가면 누가 신고한다? 국가가 신고한다. 그죠? 국가 등이고 중개했을 때는 개공사는 해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있다. 그 답이 2번이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해제 신고할 때도 국가가 허위 신고할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국가 등이 할 때는. 그러니까 이건 하여야 한다면 틀린다고. 그 개념을 잡는 시간입니다. 자, 틀리는 것 2번. 그래서 개공사가 해제 신고를 안 했다 해서 500만 원 과태료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자, 나머지 3, 4, 5 읽으셨죠? 맞는 걸로 체크합니다. 같은 문제가 내려갑니다. 15번. 자, 해제 등 신고에 관련되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1번. 중개거래인 경우, 중개거래란 말은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인 경우 개공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체결일부터 30일 내로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이거 금지할까요? 권장할까요? 권장하는 거지. 그게 금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답은 1번. 나머지는 쫙 한번 읽어봐요. 전부 금지하는 냄새가 막 나요. 예를 들어서 2번. 거래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3번만 읽을까요? 거짓으로 거래 신고 또는 해제 등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요거 금지한다. 동의하시겠나요? 그래서 읽어보면 자동으로 금지 다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1번 말장난이죠. 사실은 그죠? 중개 거래인 경우 30일 내로 하도록 하는 거, 그거를 권장하는 거지 금지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죠? 답은 1번 가볍게 확인합니다. 자, 오른쪽 205페이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 제목 동그라미 딱 하시고 별표 딱 찍으셔야 돼요. 100%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 수업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서 꼭 작성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직도 작성을 안 했다면 지금 여기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게 대략 한 5문제 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 다 합니다. 이 문제만 확인해도 작성 요령을 다 읽어본 거하고 똑같아지니까 여기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자, 1번 거래 신고서 작성 요령입니다. 옳지 않는 거. 1번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공법상 거래 규제와 이용 규제에 대한 사항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이다. X 1번부터 답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거기 공법상 제한사항 토지거래 허가지역입니다. 이런 거 적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1번부터 X. 자, 2, 3, 4, 5가 전부 다 거기 있는 내용들이니까 종전에 익히시는데 거기 4번 조심하셔야 돼요. 종전부동산 란에는 입주권의 매매고 입주권 동그라미예요. 그 입주권을 여러분한테 언제든지 분양권으로 들어오면 X를 표시를 딱 해놓으셔야 된다고. 밑에 분양권 X까지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입주권을 매매하면 거래 금액란에는 추가 지불액을 적어야 돼.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 공고가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금액, 권리가격, 합계금액, 계약금, 정도금, 잔금 이런 것도 기재를 하는데 추가 지불액이 대표적으로 프리미엄도 있지만 여러분 뭐 발코니 확장 비용 이런 게 추가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요즘 에어컨도 뭐 시스템 에어컨 이런 말 하죠. 지붕 뭐 천장에 들어가는 거. 이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면 그때 입주권인 경우에는 그 내용도 기재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설적 분양권으로 들어오면 X니까 그거 하나를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서 작성 요령 중요하기 때문에 2번 문제는 여러분이 풉니다. 자, 해답 보지 마시고 신고서를 작성할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럼 틀린 것은 어디가 틀렸다는 표시하셔야 돼요. 기억니은 디귿에 옳은 것 찾으시오. 틀린 데도 표시합니다. 자, 2번 옳은 것을 찾으시오 갑시다. 기억 방금 보셨죠?
공급계약, 그 공급계약 동그라미 또는 전매계약 옆에 분양권 동그라미, 입주권 동그라미 요 세 가지입니다. 이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에는 물건별 거래 가격 및 실제 가격에 부가세를 제외한 때문에 X예요. 부가세 포함해서 적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신고서 작성 요령이 있으니까 이건 안 읽어보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은 부가세 포함한다, 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그것만 포함합니다. 그래서 기억 X. 물건별 거래 금액 나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는 각각의 부동산 금액을 적습니다. O. 이거를 시험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두 개 이상이면 합산하여 적습니다. 그러면 틀리잖아 지금 그죠? 이거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각각 적습니다. O. 니은만 O고. D가 대상 면적의 실제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의 면적에서 집합건축물인 경우, 자, 집합건축물이 뭐죠? 아파트인 경우 이 말이잖아요. 그럼 아파트는 전용 면적이 중요하다, 연면적이 중요하다. 당연히 전용 면적이 중요하지. 그래서 연면적을 적는다. 이렇게 들어오면 X다 이 말이에요. 전용 면적을 기재합니다. 리얼, 외국인이 매수자라면 국적은 반드시 기재하고 매수 용도까지 기재할 필요가 없다. X, 매수 용도까지 외국인은 기재해야 돼요. 이게 설명서 작성 요령이 이렇게 기재가 돼 있다고. 그죠? 자, 일단 여기서 옳은 것은 니은 하시고 수업하는데 의미를 갖습니다. 3번 내려갑니다. 신고서 작성 요령입니다. 역시 틀리는 것 답이 4번인데 최초 공급계약, 다시 공급계약의 동그라미 또는 옆에 전매계약 거기 갈로 열고 분양권 동그라미, 입주권 동그라미 아까 했잖아요. 이놈들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기재한다고 들으셨죠? 그러면서 분양가격만을 적고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과 추가 지불액은 적지 않는다 이러면 틀린다니까요. 그래서 추가 지불 비용을 기재한다. 4번이 틀린 거예요. 발코니 확장 비용, 뭐 시스템, 에어컨 비용, 추가 비용이 있었다면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죠. 자, 틀린 거 4번 정리했고 4번 문제 이런 게 짧지만 중요합니다. 역시 별표 해놓고 4번 문제 신고서 대기재 사항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고르시오. 기억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 국적과 매수 용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분양권을 매매했다. 분양권이라고 그랬죠? 분양 가격에 선택 비용과 추가 지불액 들어간다 그랬지요? 동그라미. 거래 당사자가 여러 사람이면 거래 지분 비율도 각각 다 적어 넣어야 돼. 3명이 샀다. 지분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다 적어 넣어야 돼요. 동그라미. 입주권을 매매했으면 종전부동산의 권리가격과 추가 지불액 들어가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래서 다 동그라미예요. 자, 그래서 확인 설명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은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데 안 했으면 지금 있는 문제들만이라도 확인하시면 중요한 건 다 끝나는 거예요. 5번 역시 거래 신고서 작성에 대해서 옳은 것은 뭐 지금 몇 번째 나왔죠? 답은 1번인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제한 사항은 신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다. 공법 사항 안 들어간다니까요. 공법 사항 1번이 답이라면 틀린 거 수정할까요? 이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 여러분, 자금 조달 계획은 매도인이 자금을 조달합니까? 매수인이 조달합니까? 상식적인 이야기지. 샀는 사람이 자금 조달 계획을 정하지 왜 매도인이 공동으로 하는데 한국말에 벌써 연결할 것 전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매도인이 들어가서 X예요. 자, 3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에 대한 기재란이 없다. X 기재란이 있다. 그래서 틀렸고 4.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또 나왔다. 집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무엇을 적어야 된다? 전용 면적. 기타 건물은 연면적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또 X. 5. 개공사가 거짓으로 거래 신고를 작성하면 잡아요. 거짓으로 작성하면 어떻게 된다? 취득가액의 5%인데 거기에 벌금형 사유가 된다. 이러니까 또 틀렸죠. 여기 거래 신고 거짓 사항은 100% 시험에 나옵니다. 100%. 지금 그 지문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서 작성 요령도 보셨습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3번에 금전과 조사가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자, 거래 신고가 들어왔으면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신고했는지, 거짓으로 신고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금정이라고 한다고요. 여기도 당연히 한 문제거리가 나오죠. 자, 10분 쉬었다가 금정 공부하겠습니다.